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증상과 진행 과정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EAP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혈관 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하지정맥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손상되어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노화가 있습니다. 정맥벽과 판막이 선천적으로 약화되거나 40대 이상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비만, 임신, 그리고 몸을 너무 조이는 옷차림 등도 하지정맥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정맥류의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바로 CEAP 분류법입니다. 이 분류법은 환자의 현재 상태를 C1부터 C6까지 총 6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적의 치료 개입 시기를 판단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하지정맥류의 초기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C1은 모세혈관 확장 단계로 피부 표면에 1 이하의 붉은 실핏줄이나 거미줄 모양의 정맥이 비쳐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C2단계는 정맥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직경 3 이상의 굵은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피부 위로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이 흔히 느끼는 주요 자각 증상으로는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특히 저녁 시간대에 저림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중기 단계입니다. C3는 부종 단계로 만성적인 순환장애로 인해 오후가 되면 다리에 눈에 띄는 붓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C4단계에서는 피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검붉거나 갈색으로 변색되고 피부 경화증, 우렬성 습진 등 다양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하지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위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심부정맥혈전증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 대비 무려 5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만성 부전증 환자의 70%는 피부 변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초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하지정맥류의 말기 단계인 궤양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5는 치유된 궤양 단계입니다. 일시적으로 상처가 아문 상태를 의미하지만 혈액 역류가 미치료 상태이므로 궤양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C6는 활동성 궤양 단계로 조직 괴사와 함께 진물과 출혈이 지속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2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외과 및 피부과 복합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령대별 증상 발현율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40대가 하지정맥류 발병의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막 노화와 혈관 탄력 저하가 본격화되는 40대를 기점으로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군에 속한다면 초기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타킹은 발목에서 위로 갈수록 압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혈류를 심장 쪽으로 효과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종아리 근육 펌프 작용을 활성화하여 하체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다리 거상입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면 정맥 내 압력을 줄여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